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CNN 인터뷰, 그의 진심은 첫 번째입니다. 자, 윤칼세 TV가 노력할 게 뭐냐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냥 단선적으로 보지 말자 이거예요. 네. 이걸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면서 총괄적으로 보자. 과거에 과연 윤석열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따라서 윤석열의 이념적, 사상적 그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왔는지,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으로. 거기에서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이 났다. Age of Appeasing이죠. Appeasing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를 보고 영합하는 거죠. 네, 살살 긁어주는 거죠.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냐? 수박 보수들 난리 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완전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지율 변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수박 보수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윤칼세 TV가 정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 완전히 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CNN과 인터뷰한 걸 보면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이 환생해서 이른바 한미 동맹 문제 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천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의 환생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해온 것을 전면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ABM이야. Anything but 문재인. 문재인이가 하는 거 해왔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문제, 한일 관계, 이건 다 엎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우선정책, 철저한 한미 동맹 강화 우선정책, 두 번째 대북 유화정책 폐기, 세 번째 친중정책 폐기예요.
그게 뭐냐면 5월 21일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 내용, 그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안보 대북 문제에 있어서 180도 우경화하고 있어. 완전히 우경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마침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대북 요하책을 펴는 시대는 끝이 났다. 정말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이가 갈리게 해왔던 대북 유화 정책, 친북 정책, 이 주사파 정권이 해왔던 이 대북 유화 정책을 전혀 예상과는 달리 뒤집었다. 아, 야, 윤석열 저거 봐라. 우리가 찍은 게 정말 잘했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의 가면을 쓴 좌파다. 김건희 여사 말대로 원래 좌파였다라고 하는 그 분석과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봐라. 야, 정말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정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이른바 좌편향 친중정책, 그다음에 한미 동맹 어정쩡하고 그 중국과 양다리 걸쳤던 거, 이것을 뒤엎었으니까 윤석열은 야, 우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수박 보수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 우선 정책, 탈친중, 탈친북,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평가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안보 대북 문제에 있어서 180도 우경화, 그 우향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 그러면 윤석열의 이념적, 사상적 그 배경에 대한 기존의 우리 분석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맞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지 마라. 네. 회의하라. 자, 그렇다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과 사상이 전두환의 그야말로 필적할 만한 우파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게. 응? 우파라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 3대 좌파 정권 대북 정책을 계승 안 하겠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작년 6월 29일 검찰총장을 그만두고서 정계 입문 선언을 했죠.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러면 그동안 해온 이야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계승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냐?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 우선 정책, 친중 정책 폐기, 대북 굴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전환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거야.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이거야.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찾은 데가 어디예요? 김대중 도서관이잖아요. 김대중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 네?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로운 지평선을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지평선을 열겠다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다. 그때 윤창중이가 얼마나 분노하고 정말 울분을 터뜨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이 뭡니까?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다. 이것과 동시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고독한 결단을 내린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이다라면서 울먹였던 그 윤석열. 그럼 그게 사기였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지.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파냐 좌파냐의 평가가 뭐예요? 김대중에 대한 평가, 노무현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김대중을 어떻게 보느냐? 노무현을 어떻게 보느냐? 아무리 대통령 선거라지만 김대중의 고향 하이도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배를 타고 가가지고 내가 이재명보다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깝다.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면 사기꾼이었는가? 위선자였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 5월 18일 이른바 광주 5.18 42주년 추모식에 윤석열 권력의 당정청 그 심장을 광주로 다 데려갔잖아. 이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한번 쭉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대북 유화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윤석열의 우파 선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때 5.18 추도식을 보면 5.18 세력을 뺨치는 이른바 5.18에 대한 경강부회, 왜곡, 조작, 날조, 과장 여기에 단순히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미화하고 더 합리화하고 더 과장하고 더 날조했던 게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의 5.18 추모사입니다. 자,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남북 대화의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거 완전히 전두환이야.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에 대한 전두환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신뢰했던 것처럼 믿어도 되느냐?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신호탄이냐? 천만의 말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5월 10일 취임식을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인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게 뭐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백신을 지원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네, 설명을 해봐요. 수박 보수들이 설명을 해보라 이거야. 이건 험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 전략적으로 강경 보수 우파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원인과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네? 이게 실력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보수 우파가 아닌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도가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우파가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김대중 자서전에 보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 했느냐? 네? 노벨 평화상 받고 김정은한테 엄청나게 현금 따발을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파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은 뭐예요? 노무현은 본인이 대통령 그만두고 봉화만에 있을 때 그 남긴 메모에 나옵니다. 나는 좌파다. 나는 좌파다 이거예요. 예? 나는 재임 동안에 김정일의 대변인, 북한 대변인 역할을 내가 했다. 그런데 노무현이가 뭘 했느냐? 한미 FTA에 체결하고 강정마을 세우고 이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정말 윤칼세 TV의 그 일관성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속은 완전히 뻘건 골수 좌익인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 손을 잡아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만 보수 우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 우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악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수박 보수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저거 완전히 트집 잡는다.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윤석열이라는 어떤 이제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의 이념적 사상적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윤카세 TV가 대통령 선거 전에 정말 엄청나게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파의 가면을 쓴 좌파로서 보수 우파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된 최고 권력을 장악한 그게 바로 윤석열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한 거야. 아이러니. 그 문재인이가 아이러니하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윤석열이가 그야말로 우파 수구 꼴통이었다면 내가 검찰총장을 시켰을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거야.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네 진짜.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정통 보수 우파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 CNN의 이 인터뷰, 네? 이 인터뷰를 보고 이야, 윤석열 대단해? 그래, 맞아, 윤석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건 바보야, 바보. 바본 거지. 왜 이런 윤석열이가 갑자기 경천동지할 만큼 이른바 우경화로 반전을 했느냐? 여기에 두 가지 전술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칼럼의 안고야, 핵심이에요. 왜 그랬겠느냐? 왜? 어제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의한 인정, 이러면 영어로 말하면 recognition이죠. 그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도 견딜 수가 없어요.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나는 좌파야. 이른바 김대중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 뭐야? 이건 완전히 북한에 퍼주자는 거지. 노무현의 대북 유화 정책. 문재인의 이른바 평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고. 그러면서도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 이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완전히 빤스 벗고 달려들은 거예요. 한미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의 전폭적인 신뢰, 이걸 바이든이 다 해준 거지. 다 해주고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빼먹을 건 다 빼먹은 거지.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뭐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미 공동 발표문이라는 걸 보면은 저 윤창중 저 친미주의자입니다. 저 완전 보수 우파 친미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러주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이게 뭐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꿔 말하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친미 노선을 강화해서 자신의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가. 네?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부시 그 아들 대통령 별장에 가서 소고기 협상에 완전히 그 합의해주고 돌아와가지고 광화문 촛불시의 집회로 개망신 당하고 완전히 중도 실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명박 정권 그 망했던 바로 그 악몽을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들이 누구야? 이명박 정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무력 도발을 당했을 때에 미국이 확장 억제력, 소위 말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은 무슨 뭐 굉장히 유식한 말 같지만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 도발이나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하겠다는, 도와주겠다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 영어로 rule out, 배제했다고 그랬어. 선을 그었다. 이게 뭐냐?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되 좌파 세력이 극렬히 반대해온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술핵을 들여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일부 보수 우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좌파들의 반발. 만약에 전술핵을 들여올 경우에 좌파들이 촛불 들고 나올 거거든. 이 빌미, 이 구실을 주지 않겠다고 딱 이게 나온 거지. 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이게 뭐냐?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전술적 우경화. 두 번째. 지금 윤석열이가 우경화로 가는 거야. 김대중 정신을 존경하고 노무현 정신을 존중하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우경화되고 있냐? 이건 뭐냐?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돌아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이건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야.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나 50%세요. 이건 말도 안 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정했어요. 근데 그 100인 중에는 무슨 윤석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엔 연합 집행위원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각국 정치인들이 선정됐다 이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타임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나타난 이 4%가 오르는 거죠. 취임식을 해가지고. 11%가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모두가 그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지지율이야, 지지율.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뭐냐? 외교적 경험이 거의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최대 약점이다. 이렇게 미국 타임스가 보도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내가 볼 때 한 방에 완전히 친미로 돌아선 거, 그리고 한 방에 완전히 탈중국으로 돌아선 거, 한 방에 완전히 탈친북으로 돌아선 것은 대단히 실험적이다.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거다. 그러면 중국 리스크, 북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문재인 어쩌고 그 대북 유화 정책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바로 외교적 경험이 거의 없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외교 안보 통일 대북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대가들로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외교부의 그 수장들이 배치되지 않은 결과라고 나는 본 거예요. 한 방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게 이건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전 손해본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국가안보실장의 김성한, 외교부 장관 박진,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1차장 김태효.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미국 중심주의자들인 거예요. 지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 하는 거, 이거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술 전략적 경험이 크게 부족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이거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다. 나는 그래서 외교안보 특보, 대통령실에 외교안보 특보를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윤석열 외교안보 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난 건의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북한 김정은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김정은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틀림없이 김정은이가 강경 노선을 펼칠 겁니다. 네? 그리고 강경 노선을 김정은이가 펼칠 것이라고 봐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김정은이 또는 북한이 알아요. 북한은 알아요. 대한민국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도 결코 반격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 김정은의 도발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 연평도 박왕자 여사 관광, 뭡니까? 금강산 관광 갔던 박왕자 여사의 피격 사건. 박왕자 여사 피격 사건이 벌어진 오전에 벌어졌는데 그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나가서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천안함 연평도 터졌을 때에 확전하면 안 된다. 네? 이랬던 거예요. 확전하면 안 된다를 좌파들이 받아가지고 전쟁이냐 평화냐. MB가 속수무책으로 좌파 대항하다가 임기를 마쳤어요. 그렇다면 뭐냐? 윤석열한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MB식으로 말로만 북한에 대해서 대북 유화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이명박도 똑같은 소리 하다가 완전히 개 박살났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답이냐? 언행일치인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은 정말 한치도 양보 없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근데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네.